짐 캐리 2000년 패럴리 형제와 다시 의기투합하여 코미디 영화 미 마이셀프 앤드 아이린을 찍었고 동시에 그린치 영화판의 주인공 그린치 역을 맡았다. 그린치 촬영 때는 CIA 요원에게 무술 지도를 받은 동작을 가지고 연기했다고 한다. 2001년 짐 캐리는 더 이상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 는 폭탄 선언을 하며 전극 영화 마제스틱의 주연으로 출연한다. 짐 캐리의 연기 자체는 괜찮은 평을 받았지만 영화는 흥행과 비평 모두 혹평을 받았고 짐 캐리 팬들에게까지 어울리지 않게 웬 전극이냐고 욕을 먹자 캐리는 2003년 브루스 올마이티로 재기할 때까지 공백기를 갖는다. 이후 2003년 브루스 올마이티가 월드박스 오피스 사억 8,4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2004년에 출연한 전극 이터널 선샤인도 연타석 흥행을 거두면서 짐 캐리는 다시 흥행 배우로 재도약했다. 2005년에는 짐 캐리 본인이 직접 제작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한 뻔뻔한 디 앤드 제인의 주연으로 출연하여 역시 성공을 거두었다. 2007년 짐 캐리는 조엘 슈마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스릴러 영화 넘버 23의 단독 주연을 맡으면서 다시 전극 영화에 도전한다. 그러나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았고 흥행에 실패했다. 짐 캐리의 연기력도 뭔가 어중간하다는 평을 받았다. 2008년 코미디 영화 예스맨에 출연하면서 다시 코미디 배우로 복귀했다. 2009년에는 퀴어 영화 필립 모리스의 주연으로 출연했다.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미국에서도 상당한 논란 끝에 개봉된 영화였는데 1,300만 달러 제작비로 흥행은 2,100만 달러에 그치며 망했다. 이후 짐 캐리는 크리스마스 캐롤, 파퍼신의 펭귄들 같은 가족 코미디에 연이어 출연했다. 2014년 더맨 더머이에 출연했고 월드박스 오피스 1억 6,246억 달러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2016년 다크 크라임에 출연하면서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로튼 토마토 30여 개 리뷰에서 신선도 0%를 찍으며 처참하게 실패했다. 2020년에는 슈퍼소닉에 출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오죽하면 영화를 혹평하는 팬 중에서도 짐 캐리의 연기만큼은 입을 모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열연을 보여주었고 영화도 게임 소재라는 한계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나름 후속편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흥행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3월 31일 ACCSS 할리우드 인터뷰에서 슈퍼 소닉이 닥터 로보트닉 역 이후 은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퇴할 경우 제작 예정인 슈퍼소닉 3에서는 닥터 로보트닉이 등장할 수 없게 되는데 자신이 읽을 각본이 정말로 사람들이 시청해야 할 중요한 영화의 각본이라면 계속 연기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빌 머레이와 같이 오스카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캐리와 비슷한 행보를 걸었던 로빈 윌리엄스가 아카데미에 총 4번 노미네이트되어 굿 윌 헌팅으로 나무조 연상을 타고 골든 글로브에서도 나무주 연상을 4번씩이나 수상한 것을 감안하면 캐리는 진짜 눈물 나는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199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편집상 시상자로 나와서 제가 시상자입니다. 제 볼일은 그게 답니다. 라고 자학 개그를 하다가 푹 받쳐서 울기도 했다. 인 조상이 있다. 케이블 가이나 맨 온 더 문이라든지 마제스틱 같은 몇몇 영화는 흥행에서 참패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박을 거둔 영화가 많고 미국 내 흥행은 짐 캐리와 맞먹는 라이벌 애덤 샌들러와 달리 짐 캐리의 영화는 해외 흥행에서도 크게 성공하여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 노래 실력이 수준급이다. 예스맨은 물론이거니와 마제스틱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뽐냈다. 비틀즈 I am the WALS 커버곡도 있다. 라디오헤드의 크리프도 불렀다. 학력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실직으로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으므로 고등학교 중퇴를 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이 중졸이다. 딸이 어린 나이에 출산하는 바람에 50살도 안 돼서 외손주를 팠다. 천수를 모두 누린다면 살아서 증손주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스맨에서 수준급의 한국어를 말한 적이 있다. 청주 날씨는 어때요? 대체로 일반 소시민 배역일 때는 금융권 직업을 가질 때가 많다. 사실 이런 직업은 영화에서 클리셰적으로 소심하고 할 말 못하는 소심한 인물이 갖는 걸로 자주 나온다. 너드이면서 무시당하고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짐 캐리는 큰 키와 잘생긴 얼굴에도 평소에 손해보면서 다소 찌질한 역할을 잘 살리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맡는 것.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기자도 기자 클리셰에 맞춘 게 아니라 손해보는 성격의 소시민. 물론 워낙 마스크가 좋기 때문에 라이어처럼 잘 나가는 변호사 역할도 잘한다. 그리고 코미디에선 이런 역할로 계속 가지 않고 중반부 이후 본격적으로 망가지면서 그 전 모습과 괴리를 보여준다. 결혼 생활에선 굉장히 굴곡이 많은데 첫 번째 아내는 웨이트리스 출신이며 이혼. 두 번째 부인인 영화 배우 로런 홀리 1963년생와도 이혼했고 2000년 영화 배우 르네 제리고와는 약혼까지 했으나 파혼했다. 2006년부터 월간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제니 맥컷이 1972년생을 사귀었다. 이후 2012년부터 미국 뉴욕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3세 연하 아일랜드 출신 카트리나 화이트 CATHRIONA 화이트와 사귀고 있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2015년 9월 약물 과다 복용으로 30세의 나이에 LA 인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짐 캐리는 그녀의 장례 비용을 모두 지불했으며 장례식에서 그녀의 관을 직접 틀었다.
그런데 화이트의 모친과 전 남편이 화이트의 죽음은 짐 캐리 때문이라고 소송을 걸었다. 카트리나가 남긴 자필 편지들에는 짐 캐리와 사망 4일 전에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그 남자 짐 캐리는 지킬 박사가 아니라 하이드 씨였다. 그가 성병과 약물을 소개해 내 인생을 망쳤다. 짐이 내 몸을 더럽혔고 나를 모욕당하게 했다. 그는 날 창녀라 불렀으며 기회주의자였다. 성병은 나를 하자 있는 물건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 라고 쓰여 있어 그녀가 성병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음을 짐작하게 했다. 짐 캐리는 이에 대해 나는 성병을 옮기지 않았으며 카트리나 가족의 이 같은 행동은 오직 돈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2013년 진료 기록에는 그가 헤르페스 1형과 2형, 클라미디아, 어형 간염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카트리나가 이전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뽑았던 2011년에 발급받은 의료 기록서가 허위였다는 게 드러났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친구의 의료 기록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났으며 캐리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가 코난에 나와 캐나다 유머를 가르쳐줄 때 코난 오브라이언이 대머리라고 놀리자 화난 연기를 보여주었는데 진짜 정색한 것처럼 연기를 한 짐 캐리와 진심으로 당황한 코난의 모습이 꽤나 압권이다.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연기 실력을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곤충류를 공포증에 가깝게 싫어한다. 에이스 벤츄라의 촬영 시 무대가 곤충이 우글거리는 정글인 탓에 영화사와 심한 마찰을 빚었었다. 결국 촬영 장소를 방충망으로 도배해가면서 촬영을 끝마쳤는데 그 당시 국내 영화 잡지에서는 이를 두고 겨우 벌레 가지고 난리다. 잘 나가더니 까탈스러워졌다. 고 비판조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그런데 짐 캐리가 후일 이 당시 상황에 말하기를 로케이션 장소에 도착해보니 비둘기만한 나방이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이 정도면 그냥 일반인도 공포를 느낄 수준이라서 법적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인 계약 파기도 생각했었다고 한다. 사실 어떤 사람의 혐오증 내지 공포증은 단순한 근성론으로 극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더빙 전담 성우는 김한진이나 오세용이지만 대체로 김한진이 전담하고 있다. 트루먼 쇼가 MBC에서 방영될 당시 안지환이 더빙했던 것과 이터널 선샤인이 SBS에서 방영될 때 성환경이 연기했던 걸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짐 캐리 영화는 김한진이 더빙했다. 코미디 이미지에 맞춘 캐스팅인지 어째 짐 캐리가 전극을 맡을 경우엔 김한진을 기용을 안 하는 듯. 어쨌든 김한진의 짐 캐리는 이정구의 브루스 윌리스처럼 싱크로율이 완벽할 정도로 뛰어난 편이라고 성우 팬에게 회자된다. 오세용 성우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사실상 김한진이 전속 전담 격이나 마찬가지다. 무한목춤 영상으로 유명한 What is Love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본 영상은 SNL의 과거 유명 스케치였던 A Night at 락스베리의 한 에피소드로 크리스 커턴과 윌 페렐이 함께 나온다.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단순히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내 반백신 집회에 나가 연설을 할 정도다. 이런 반예방 접종 지지자들 때문에 부모가 백신 접종을 안 해줘서 매년 사망하는 어린이가 굉장히 많다. 미국에선 이게 사회적 문제 수준이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줄 것을 부탁하며 본인이 직접 백신 주사를 맞는 모습을 백악관 사진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그를 싫어하는 이들이 비판하고 유튜브에서도 짐 캐리 그 새끼는 지 자식 예방접종 안에 죽여놓고 이게 수은 주사 때문이라고 큰소리 칠바보 같은 놈이죠라고 까는 동영상도 있을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전세계 확산 때 이러한 면모가 지구촌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드러나면서 전세계적인 긍정적인 인지도를 전부 잃었다. 단 짐 캐리는 강제적인 백신 접종으로 아들이 자폐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믿는 쪽이라 본인의 의지로 접종하는 이들에게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보통 백신 반대론자와 아나키같이 모두 백신을 맞지 말자라기보다는 접종의 선택권을 주자 같은 조금 유화적인 주장에 가까운 걸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안티백서와 달리 정치 성향은 진보에 가깝다. 보수는 가난한 자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깠었고 지난 선거 때는 위드 오바마 1페이모 버딜 슬리프 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은 더 내겠지만 더 편하게 잘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오바마를 지지했다.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듯하지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SNL에 나와줘 바이든을 까는 등자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정치인은 이념 상관없이 가차없이 풍자한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지지와 실제로 그 정치인 개인에 대한 태도는 다른 듯. 짐 캐리는 2000년대 후반 들어서 23년 만에 얼굴이 폭삭 늙어버렸다. 2000년대 중반, 즉 40대 초반일 때까지는 동안 소리도 들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짐 캐리가 투자에 실패한 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추측이 있다. 아스날 FC 팬으로 알려져 있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등장인물 짐 레이너의 전체 이름인 제임스 유진. 레이너는 짐 캐리의 본명인 제임스 유진 캐리에서 따왔다. 게임 내에서 짐 레이너는 유진이라는 미들네임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짐 캐리 본인이 어렸을 때 그래왔던 버릇과 일치하기도 한다. 말하는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좋아서 알아듣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편이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팀 버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기괴하고 재치 있는 플래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금은 폐쇄된 듯하다.
코난 오브라이언을 따라하기도 했다. 1990년대 당시 인기에 힘입어 그의 3대 히트작인 에이스 벤츄라 1995만 2000, 마스크 1995만 2000, 더맨더머 1995만 1996는 모두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시리즈로 방영되었다. 전부 짐 캐리에서 파생된 캐릭터인데다 방영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에이스 벤츄라의 마스크가 출연하는 등 크로스오버 에피소드도 등장한다. 타임인 조선에서 정약용이 새로운 발명품에 장명을 하는 과정에서 짐을 옮기는 캐리 것이라 하여 짐 캐리라는 드립을 쳤다. 인디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에 대해 천재적이고 완벽한 작품이라며 극찬했으며 특히 엔딩 부분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 나서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윗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는 아버지와 슬픈 사연이 있다. 미술에 재능이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직접 만든 미술작품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살린 S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4개월 만에 조회수 3억만을 넘겼고 SNL 공식 유튜브 영상 중 조회수 9위에 등극했다. 그리고 이후 승리 확정 후 조 바이든으로 분장해서 나왔다.